오늘 같이 살펴볼 이야기는요, 뒷문이라는 아주 가슴 뭉클한 단편 소설입니다. 한 조용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쭉 펼쳐지거든요. 자,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는요, 아직 해가 뜨기도 전 아주 차가운 새벽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민기사라고 불리는 학교 경비원 이분의 하루와 함께 말이죠. 근데 이분은요, 스스로를 그냥 단순한 경비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랄까, 밤과 낮, 또 고요함과 시끄러움의 경계를 지키는 문직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 이 무거운 철문을 여는 게요, 이분에겐 아주 조용하고도 신성한 의식 같은 거예요. 곧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찰 학교를 상상하면서 혼자만의 고독 속에서 치르는 그런 의식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한 아이가 나타나면서 그의 단단했던 일상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정확히 오전 6시. 정말 살을 애는 듯한 추위,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어요. 아니, 그 어떤 학생이 오기에도 이건 너무 이른 시간이잖아요. 근데 작은 여자아이가 홀로 나타난 겁니다. 알고 보니 아이 이름은 송이 4학년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아이가 전혀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꾸벅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텅 빈 학교로 쓱 들어갔죠. 이 침착한 태도가 민기사 마음속에 피어나는 어떤 거대한 수수께끼의 첫 번째 조각이 됩니다. 그날 이후로 민기사는 이 송이라는 아이를 계속 지켜보게 돼요. 그런데 지켜보면 볼수록 아이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지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송이의 두 모습이 정말 극명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새벽 어둠 속에서 혼자 나타날 때의 송이랑 낮에 햇살 아래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송이는 뭐랄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궁금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걔는 집이 아주 멀어서 그래요 라는 거예요. 뭐 버스도 2번 갈아타야 하고 전학가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꼭 같이 있고 싶다고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근데 이 공식적인 설명이 어쩐지 모든 의문을 풀어주진 못해요. 오히려 뭔가 더 있구나 하는 느낌만 더 강해지죠.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민기사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아이의 눈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피곤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랄까 끔찍한 지옥에서 탈출해서 마침내 유일한 피난처에 도착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안도감, 바로 그거였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 문득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생긴 겁니다. 아니, 매일 아침 수천 명의 아이들이 이 정문으로 하교하는 걸 봤는데 왜 단 한 번도 송이가 나가는 건 보지 못했을까? 매일 아침 정문으로 들어오는 저 아이는 대체 오후만 되면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민 기사의 조용한 호기심이 진실을 파헤치려는 아주 집요한 관찰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날 오후 민 기자는 작정하고 학교 시간에 그 소란을 틈타서 신발장 뒤에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송이를 기다리죠. 그의 눈에 딱 들어온 게 침착하지만 아주 재빠르게 신발을 갈아 신는 송이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냥 신발만 가는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정문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는다고 확신한 바로 그 순간 아이는 걷지 않아요. 달리기 시작합니다. 정문이 아니었어요. 아이는 급식실이랑 재활용품 처리장을 지나서 망설임 없이 뒷문을 향해 내달립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 뒷문 너머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자, 이제 아이가 어디로 나가는지는 알게 됐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이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안식처를 찾아 들어올 때는 정문으로 들어오고 무언가로부터 도망칠 때는 뒷문으로 나간다. 도대체 아이는 무엇을 피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달아나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다음 날 민 기사는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송이가 어김없이 뒷문으로 뛰쳐나가는 걸 확인하자마자 자기는 곧장 정문으로 달려가 본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여인을 보는 바로 그 순간 그동안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겁니다.
정문에서 기다리던 사람은 바로 송이의 친어머니였고 송이는 필사적으로 엄마를 피하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 그리고 새어머니와 사는 힘든 집안 환경 속에서 학교는 아이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른 등교는 지각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그 집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결국 정문은 안식처로 들어오는 입구였고 뒷문은 마주할 수 없는 과거로부터의 탈출구였던 거죠. 이 모든 가시높은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시간은 훌쩍 몇 년 뒤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작은 소녀와의 만남이 민 기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보여주죠. 세월이 한참 흐른 어느 추운 겨울 아침이에요. 어김없이 새벽 6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아이가 홀로 학교에 도착합니다. 송이처럼요. 예전에 민기사였다면 아마 그냥 말없이 문만 열어줬을 거예요. 조용한 관찰자, 문지기로서 말이죠. 하지만 송이의 이야기는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규칙이었던 침묵과 불개입을 깨고 아이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리 와서 따뜻한 차 한잔 하고 들어가렴 하고요. 이제 그의 작은 숙직실은 단순한 경비 초소가 아니에요. 추운 새벽 가장 먼저 학교에 도착하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안식처가 된 거죠. 그는 그렇게 학교로 통하는 그 차가운 철문뿐만 아니라 한 아이의 마음으로 향하는 따뜻한 문을 열어주는 것을 선택합니다.